자, 얘들아, 11번 문제부터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이런 거 봤어. 어디서 봤어? 어디서 보긴, 니들이 뭐, 등차수열밖에 더 배웠니? 등차수열에 아, 다 쌤. 왔어. 어? 그 필수예제 11번 저번 수업 때 했지 않아요? 저번 수업 때 했어? 그래. 아마요. 11번까지 했어? 12번 딱 하나 남긴 거야? 네, 제 기억으로는. 그래. 12번.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문제 한번 보자. 연이율 4%로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10만원씩 적립할 때 10년 후에 원리 합계를 구하시오. 시험 문제 거의 100% 나오거든요. 거의 100% 나오는데 또 변별도를 위해서도 나오는데 문제는 저 문제에 얽힌 안타까운 사연이 선생님한테 있단다. 응? 안타까운 사연은 뭐냐면은 선생님이 이제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때 저게 1학년 때 이제 시험에 나왔거든요. 1학년 2학기 때. 근데 이제 독서실에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 중에서 이제 그 문과반 쪽으로 가려는 애. 그 그놈이 알짱알짱 된단 말이야. 야, 너 일로 와봐. 너 이거 알아? 몰라. 너무 어려워. 야, 인마, 이거 시험에 꼭 나와. 일로 앉아봐. 형이 가르쳐줄게. 꼭 친구한테 얘기할 때 꼭 형이 가르쳐줄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많이들. 네. 그래서 이해 못하네, 이 새끼가. 이 부분은 외워. 해가지고, 거의 한 30분 이상 걸쳐가지고 알려줬어요. 네. 그래가지고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로부터 한 중간고사 한 3주쯤 전이었거든. 그래서 중간고사가 이제 봤어요. 이제 3주쯤 뒤에. 시험에 그거 나왔게 안 나왔게? 나왔죠, 당연히. 나왔어요. 나와가지고요. 근데 한번 그렇게 신경 쓰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다른 거 막 하고 하다 보니까 어이씨 중간에 계산이 틀렸어 또. 그래가지고 좀 서술형 마지막 문제인데 배점도 굉장히 크고 좀 짜증나 있어요. 저기 이제 수학시험이 끝나고요. 쉬는 시간 되니까 이제 그 친구가 왔어요. 쫄쫄쫄. 야야야 여보세요. 자, 너 때문에 이거 맞아. 거죠? 죽는다. 기분이 좋게. 야야 너 때문에 거죠? 그러니까 애가 완전히 사실 그 친구한테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바로 그 유형입니다. 그래서 적금 들을 때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만기 때 돈을 얼마 찾을 거냐 뭐 이거 얘기인데 문과 애들도 많이 틀리고 이과 애들도 많이 틀려요. 문과 애들이 많이 틀리는 이유는요. 이과 애들이 많이 틀리는 이유는 여기 이제 원금 이자 이율 들어보면 뭐 쉬운 용어인데 용어들에 익숙하지 않은 거야. 애들이 용어들에 처음에 들어보면 더 간단해. 용어들에 익숙하지 않고요. 그러면 용어에 어느 정도 경제도 공부하고 해가지고 뭐 익숙한 문과 애들은 왜 틀리냐? 계산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아주 웃기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기 용어를 갖다가 한번 볼게. 원금이라 그래 용어를 내가 다른 학년은 안 해주는데 너희들한테 처음으로 한번 용어를 한번 정리해줄게. 원금, 저것만 원래 금액 됐죠? 네, 원래 금액. 자, 이자는 당연히 원금에다가 더해서 주는 금액이죠. 근데 이자를 왜 줘야 되지? 이자를 왜 줘야 되는데? 야, 생각해봐. 이자를 왜 줘야 되냐? 돈을 빌려갔어. 돈을 갚을 때, 10,000원 빌려갔으면, 야, 친구가 10,000원 너한테 빌려갔어. 그러면 당연히 한 달쯤 뒤에 줄게 하다가 한 달 뒤에 10,000원 주면 되지. 너 이자로 1,000원 더 내놔. 11,000원 내놔.
너 그렇게 봤잖아. 네. 너 그렇게 받는 놈이야? 그놈 참 연주기 같은 놈 하나 더 있네. 아니 100원 단위로 받아요. 그냥. 근데 왜 이자를 왜 받죠? 이자를 왜 받죠? 여기서 왜 이자를 받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학살만 있지. 학살만 경제학 책에서도 학살만 있지. 뭐다라고 딱 얘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가장 이제 보편적인 이제 통설이 뭐냐면은 내가 10,000원 가지고 있으면은 이 10,000원을 가지고 나의 욕구를 충족시킬 거 아니야. 근데 병원한테 10,000원을 빌려주면은 나는 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할 거 아니야. 그게 한 달 뒤에 한 달 지금 닭을 사 먹고 맛있게 짭짭짭 그럴 텐데 한 달 뒤에 그 욕구를 충족시켜야 되니까 그 한 달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보상이 이자다. 뭐 이런 거야. 이게 가장 많이 이제 사용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율은 원금에 따른 비율을 얘기합니다. 비율을 얘기해요. 뭐 1% 혹은 뭐 50%. 자, 그 다음에 연이율은 1년 동안의 이율이에요. 그래서 그 최고 이율, 사채 시장에서 사채를 쓰더라도 최고 이율은 연이율 24%를 넘지 않도록 한다.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한때는 그게 66%였어요. 근데 지금은 그 이율이 연 이율이 1%, 2% 이렇지만은 선생님이 너희들 고등학교 때 할 때는 정기예금 연 이율이요 20% 정도 됐어요. 20% 대단하지 않습니까? 1,000만 원 맡기면 1년 뒤에 1,200만 원 되는 거예요. 와우, 대단해요. 그런데 그렇게 이율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빌릴 때는 더 많은 이율로 빌려야겠죠. 은행에서는 예대 마진이라고 해가지고 예금 한 사람한테는 20% 이자 주고 은행에서 나 은행 너 저기 병원은 삼성전자 돈 빌려주면 20%에 빌려주면 안 되죠. 30%에 빌려주고 이래야 되죠. 그 차이가 나야 돼요. 예대 마진이라고 할 걸. 아무튼 돈 빌려주는데 비싸게 빌려줬는데 근데 재벌이라고 하는 재벌이라고 하는 기업들 있죠. 뭐 5년 동안 이자만 내면 돼. 그리고 연 이율이 그 다음에 돈 갚으면 되는데 연 이율이 뭐 1%, 2% 이런 식으로 나라에서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땅 찍고 헤엄치기죠. 사업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재벌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존경을 안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그 손실은 국민들이 다 감수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에 환원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너네들은 니네 자손한테만 자꾸 이렇게 기업을 물려주고 이러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리합계는 원금하고 이자하고 이 더한 금액. 자, 그 다음에 단리법. 자, 우리 학원에 정아무개라고 하는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는 학생이 있어요. 정아무개라는 학생이 있어요. 이 정아무개군이요. 자, 아무개군한테요. 자, 홍아무개군이요. 10,000원을 빌려갔어요. 왜 10,000원 빌려갔냐면 편의점에서 라면 사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정아무개군한테 홍아무개군이 이제 돈을 빌려갔어요. 얼마? 10,000원을 빌려갔어요. 자, 한 달 뒤에 줄게 하고 갔어요. 내일 줄게 보통 이러죠. 그죠? 내일 줄게 하고 갔어요. 내일 줄게 하면서요. 그러니까 정아무개군이 그냥 빌려주겠어요? 이봐, 정아무개군 여기 지금 화면에 박제돼 있어요. 지금. 자, 이자를 너 이자 내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1,000원 이자 내. 왜? 내가 지금 못 사 먹으니까 그 보상해줘야 돼. 11,000원. 근데 이 군이 홍아무개 군이 돈을 못 갚은 거야. 저기 내일 주면 안 될까? 다시 또. 그 다음날 또. 그러면 이자 더 내. 자, 10,000원이었어요. 이자 10% 해가지고 11,000원 이제 갚으면 됐었는데 하루 더 있다 갚기로 했어요.
그러면 얼마를 갚아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이 정황 암흑의고는 일진이에요. 거의 수준이. 자, 얼마를 갚아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아이, 정암흑의고는 대답해봐. 얼마 갚아야 된다고 얘기할 거야? 어? 뭐? 연정이 얼마 갚아야 된다고 얘기할 거야? 응? 이거 하루 지날 때마다 10%씩 이자 붙는 거야. 이거. 어휴. 10%씩 이자 붙어요. 이자 1,000원 해가지고 11,000원이었어. 하루 더 지나가면요. 10% 이자 또 붙는 거죠. 그럼 얼마야? 12,100원. 그렇죠. 근데 단리법은 친구들한테 그렇게 하진 않잖아, 너희들이. 그죠? 그냥 1,000원에 대한, 10,000원에 대한 이자, 1,000원 더 붙여가지고 12,000원. 그 다음 날은 13,000원, 13,000원.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런 게 이제 단리법이야. 친구들한테 이제 항의할 때. 근데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 시험에 안 나와요. 독립법은 뭐냐면은, 11,000원 안 갚았어? 11,000원에 대한 이자까지.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독립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이자가 100%라고 합시다. 한 달 뒤에. 한 달 뒤에. 10,000원 빌려갔어요. 10,000원 빌려가면요. 그 다음에 한 달 뒤에는 얼마 갚아야 돼요? 20,000원 갚아야 돼요. 돈 못 갚으면 얼마가 돼요? 40,000원이 되는 거예요. 이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실제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나쁜 사채업자들이요. 어떻게 하냐면, 10,000원 빌려갔어? 20,000원 못 갚아? 아이씨. 그 옆에 사채업자 또 있어요. 여기 남암계군이라고 하는 사채업자가 있어요. 여기 남암계군한테 빌려줄게. 얼마? 20,000원 빌려준대요. 나한테 갚는 거죠. 대신 남암계군한테 20,000원 빌린 거지. 그래가지고 남암계군한테 어떻게 해요? 어이씨, 너, 그 다음 100% 이자니까 40,000원 갚아? 40,000원 있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 또 사채업자 또 이제 박암흑의군한테 내가 빌려줄게. 가지고 40,000원. 이런 식으로. 장난 아니게 되는 거죠. 네, 좋은 거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비슷한 짓들을 많이 해요. 실제로. 자. 다시 다음 기간에 원금으로 보고 이자를 또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자, 좀 이따 더 얘기를 할게요. 이게 보통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정기 예금하고 정기 적금을 차이를 잘 모르는데, 정기 예금은요, 뭐냐면 3년 만기 정기 예금,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는 1,000,000원을 갖다가 은행에다 적으면 3년 동안 못 찾아요. 3년 뒤에 돈 찾는 거예요. 됐나요? 그게 정기 예금이에요. 추가로 돈 더 넣지도 않아요. 더 넣지도 않아요. 자, 정기 적금은 뭐냐면은 보통 적금 붙는다고 많이 하죠. 매달 똑같은 금액씩 돈을 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돈을 갖다가 목돈으로 이게 찾아가는 방법이 정기 적금이에요. 정기 예금은 또 시험에 잘 안 나오고요. 정기 적금이 시험에 잘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정기 예금부터 먼저 볼게요. 정기 예금. 자, 이렇게 돼요. 자, A1을 갖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러면은 이자율이 여기 R이라고 하는 것은 0.1, 0.01 이렇게 되는 거야. 0.1, 0.1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자 갖다가 더해가지고요. 하겠죠. 얼마? 더해서 A 곱하기 1 플러스 R. 예를 들자면은 A1을 갖다 했는데 이자율이 R이 0.1, 10%야. 10% 누가 준 데도 없지만 10%야. 그러면은 1 더하기 0.1 1.1 곱해주면 되는 거지. 됐나요? 얘가 이제 1년 뒤에 그 찾는 금액이 되는 거지. 이렇게 곱해가지고 원금,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자. 됐나요? 자, 그런데 그 2년 뒤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은행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10%씩 준다고 하면은 1,000만 원 있어요. 1,100만 원 됐지, 이제. 그거 은행에다 계속 내버려 두면은, 은행에서는 원래 1,000만 원 가지고 이제 막 이자 놀이 했던 거잖아. 근데 이제 1,100만 원이 됐으니까 이 1,100만 원을 가지고 이자 놀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1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줘야죠. 그래서, 네, 1,1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원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R. 얘가 원금이 되는 거다. 그 다음엔 원금. 여기다가 1 더하기 R만큼을 곱해줘야 돼요. 얘하고 2하고 곱해져서 새로운 원금. 원금이고요. 얘하고 곱해준 게 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1.1. A 곱하기 1.1에 1.1이 한 번 더 곱해지는 거죠. 자, 이래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3년 후, 4년 후, 5년 후 하게 되면 해가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A 곱하기 1 플러스 R만큼 1.01, 뭐 1.1 이런 거요. 1.1 요만큼 금액이 이제 1의 N제곱이 새로운 어떤 금액이 됩니다. 재미난 경우가 있는데요. 실제로 내가 이제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일, 중학교 때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어. 뭐냐면은 뭔지 알고 고백급떡이에요. 형호는 그 배가 그 동태평양이라든지 이렇게 지나가다가요, 인도차내 바다 이런 데 지나가다가 섬에서요, 무인도에서 일본군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일본군은 이제 동태평양 전쟁 때 이제 거기 가서 있었는데 전쟁이 끝난 줄도 모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야, 그때면은 한 40년 동안을 갔다가 20살에 끌려갔다가 어떻게 돼요? 60살이 넘어 있는 거지. 60살 돼 있는 거지. 40년 동안. 한 4, 50년 동안을 갔다가 이제 거기 무인도에 혼자 생활하고 있던 거야, 이제. 로비스 크루소? 예? 아니면은 뭐 캐스터웨이 나오는 그 주인공처럼 40년간. 근데 전쟁이 나게 되면은 은행 이자율이요 굉장히 높아집니다. 1년 이자율이 100% 이렇게 또 올라가요. 왜냐하면은 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르거든요. 망하면은 생각해봐요. 망해버리면은 저기 저기 우리나라 있었는데 우리나라 은행에다 했는데 저기 예를 들어서 그래요. 고려은행 고려 시대 때 고려은행에다가 돈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고려가 망했어요. 그러면 은행 돈 찾을 게 없거든요.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자율을 굉장히 높게 줍니다. 1년 100%가 됐는데 100% 됐는데 그러면은 1년 지날 때만 2배씩 되는데 10만 원만 들어있었다고 해도요 1년 지날 때마다 어떻게 돼요? 20만 원, 40만 원, 80만 원, 160만 원. 장난 아닙니다. 실제로 2의 30제곱이 얼마냐면요 10억 정도 돼요. 2의 30제곱이 10억 정도 돼요. 그러니까 10만 원 들어있었으면 이제 얼마나 되는 거예요? 이제 100조 되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아주 엄청나게 부자가 됐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당신 일본에 그런 일이 좀 있었어. 자, 그래서 이자를 갖다가 계속 붙어나가기 때문에 A에다가 1 플러스 R을 1년 지날 때마다 한 번씩 더 곱해주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왜 1 플러스 R을 곱해주는지 줬느냐면은 이렇게 해서 원금 이자 해가지고 이자율이 예를 들어 게 좋아. 0.1이면은 10%면은 계속해서 그 전년도에 1.1배씩 돼요. 물론 여기서 하는 건 세금 같은 건 다 띄워버리고 하는 얘기야. 자, 얘는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정기 적금이에요. 정기 적금을 보자. 이건 뭐 몇 년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뭐 보통 월 단위로 푸니까 그냥 월이라고 합시다. 월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자, 연이라고 해서 연금 같은 거 이제 기금 같은 거 만들 때는 연 단위로 하겠죠. 자,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에 A원씩 적립할 때 뭐 30년 동안 이렇게 적립했다 이거지.
어떤 기금 마련하려고요. 그랬을 때에 도대체 나중에 은행에서 찾게 되는 돈이 얼마인가? 자, 이거는 공식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림을 그려야 돼. 태평양 알겠니? 그림 그려야 돼, 그림. 알겠어? 자, 보자. 처음에 현재 A1을 갖다가 땅 집어넣었어요. 그럼 그냥 은행에 머물러 있을 거야. 1년, 2년, 3년, 4년, 5년 해가지고 N년 동안 은행에서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면은 얼마만큼 돈이 되냐면은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N제곱만큼 이자, 돈이 될 거야. 이자를 또 붙어가지고. 됐나요? 그 다음 해에 1년 뒤에 A1을 또 넣었어요. 얘는 몇 년 동안 은행에 있었냐면은 N-1년 동안 은행에 있었으니까 N-1번 이자를 붙여주고요. 쭉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마지막 해에 A1을 집어넣으면요. 이건 어떻게 되나요? 1년에 대한 이자를 줍니다. 그래서 자, 이 금액을 몽땅 더해가지고 이제 찾겠죠. 됐나요? 그래서 이 첩탕이 A 곱하기 1 플러스 R이 얘가 첩탕이 되는 거고 공비가 얼마가 돼요? 1 플러스 R이 공비가 되는 겁니다. 얘가 공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비 1 플러스 R 마이너스 1 분의 첫째 항 1 플러스 R 얘가 첫째 항이고 1 플러스 R의 N제곱 항의 개수야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나오는데 이거 공식 외울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외워봤자 소용없어요. 그림 그리는 게 필요해요. 자, 이거까지 이해 잘 되죠? 네, 이걸 어렵다고 하나요? 이걸 가지고 어렵다고 하진 않아요. 이걸 가지고 어렵다고 하진 않아요. 네. 아무튼 자, 실제로 어려운 거는 뒤에 나오니까 기대해도 좋아요. 왜? 얘가 왜 나와? 네가 왜 나와? 자, 연이율 4%예요. 4% 요즘에 주지도 않는데 1년마다 복리로 매년 초씩 10만 원씩 적립할 때 10년 후에 원리 합계를 구해봐라. 됐나요? 이거 그림을 그려주셔야 돼요. 쭉 기간들 쭉 있고 10년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 띠리링 마지막 10년째. 자, 처음에 매년 초에 10만 원 집어넣었어. 여기다가 10만 원 귀찮으니까 내가 A라고 할게. 나중에 A에다 10만 원 쓰면 돼. 자, A1이 이자가 몇 번 붙어요? 하나, 둘, 셋. 10년 동안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A에다가 얼마? 1.04의 10제곱만큼 이자가 붙을 거야. 이자가. 원리 합계가 이만큼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집어넣는 것은 9년 동안 이자가 은행에 있었기 때문에 9제. 그 다음에 집어넣은 것은요. 8년 동안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쭉 마지막 해에 딱 집어넣는 것은 아하! 딱 1년 동안 있었으니까 자, 얘가 이제 첩탕이 되겠고요. 이거 돈 몽땅 더한 금액을 찾겠죠? 자, 그래서 1.04가 공비니까 마이너스 1 R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이 얼마? A 곱하기 1.04 자, 1.04의 몇 제곱? 항이 몇 개죠? 10개죠? 네, 10제곱 마이너스 1 자, 얘는 0.04 분의 A가 10만원이에요. 10만원 곱하기 1.04 그냥 A 곱하기 나중에 쓰자. 1.04 곱하기 1.04의 10제곱은 얼마를 계산해요? 1.48로 계산하라 했죠? 0.48 요거 약분되죠?
맞죠? 4분의 48은 22죠. 됐나요? 4분의 48 약분하면 되잖아요. 119 해가지고. 됐어요? 12 미안해. 12 곱하기 a 곱하기 1.04 그래서 12 곱하기 10만 곱하기 1.04 이거 계산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숫자 계산하는 거니까. 자, 문제는 자 이런 데서 발생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는 쉬워요. 이 그림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되고요. 자, 이제 너희들 알잖니? 선생님이 계속해서 학원 선생님만 하지 않았다는 거. 자, 이제 기관 같은 데서요. 보면은 이제 그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채권. 은행에 저기 그 국채도 있고요. 나라에서 이제 요즘에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거냐? 국채를 발행하겠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채권. 자, 이런 거예요. 보통 3년 만기채거든요. 국채는 저기 5년짜리 있고 10년짜리 있어요. 이 채권 가지고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1억 원짜리예요. 1억 원짜리야. 채권 어떻게 하냐면 이거 10년 뒤에 1억을 줄게. 이 10년 뒤에 1억 줄게. 라고 하는 채권. 됐어요? 그리고 기업,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요, 이 채권 단위가 커요. 일반인들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100억이에요. 근데, 병원에 친척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남겨주셨네? 삼성전자 채권으로 100억짜리. 병원한테? 와우! 대박! 근데 이게, 1년 이자율이 이제 국채보다 비싸니까, 이자율이, 1년 이자율이 이제 4%씩 줘요. 100억이에요. 야, 100억인데 1년 이자율이 얼마야? 4%야, 4%. 1년에 이자로만 얼마 받을 수 있어? 4억. 괜찮죠? 3년 동안 이자로 받는 게 얼마야? 12억이야. 오케이, 좋아. 이자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이거 책이 없어. 책 찾지 마. 100억. 이렇게 돼 있고요. 3년 뒤에, 1년, 2년, 3년 뒤에 이 100억 원짜리 이 채권 크기가 얼마냐면요. 이 노트보다 좀 더, 보통 요만해요. 이 사이즈. 혹시 길 가다가 삼성전자 채권 뭐 이렇게 써 있는 거 있으면요.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100억에 써 있으면. 나한테 갖고 와. 내가 어떻게 될지 알려줄게. 세탁해야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기 100억짜리. 3년 뒤에 100억 받을 수 있어요. 이거 가져가면. 됐어요? 뿐만 아니고 1년에 이제 4%씩 이자도 받을 수 있고요. 이야, 좋다. 근데 병호가 지금 탕수육이 먹고 싶어. 근데 너 돈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해요. 탕수육 먹고 싶어서. 그럼 이 채권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저 민서가 재력이 있어. 민서가 이제 100억짜리 거 나한테 팔아. 하고 이제 현금으로 주기로 했어요. 삼성전자가 부도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 위험 없으니까. 자, 그러면은 민서가 과연 저기 병호한테 얼마를 줘야 될까? 3년 뒤에 삼성전자에, 물론 삼성전자에 직접 회사에 참석하진 않아. 삼성전자의 주거래은행, 우리은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거래은행 여러 개야, 걔네들. 한 은행 가지고 안 돼. 주거래은행 가가지고요, 가가지고, 그 은행에 가가지고, 거래하는 은행 가가지고, 자, 이거 현금 주세요. 하면은, 네, 현금으로 줘요. 통장에 이제 넣어주죠, 물론. 네.
5만원짜리 5만원짜리로 해가지고 잠깐만 3억 5만원짜리도 15억이 되면은 못 들어 너희들 못 들어 들고 가지 못해 일부라도 가야지. 응? 일부라도 가야지. 전에 증권회사에 있을 때 007 가방에다가 넣고 그것도 증권회사에는 돈이 없어요 은행에다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007 가방에다 넣는 돈 넣는데 만원짜리도 7천만원 들어가니까 꽉 들어가요 대상 안 들어가요 근데 그 7천만원도 만원짜리로 7천만원 되잖아 당신 5만원 건 없으니까 이걸 갖다가 007 가방을 여직원이 못 들어요 그건 25kg 이렇게 나거든요 여직원 못 들어요 남자 직원도 못 들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만원짜리 5만원짜리 뭐 한다고 해도 7호 35 3억 그러니까 3억 5천만원 예? 3억 5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기껏 해봐야 너희들 준다고 해도 10억원 못 들고 가 너희들 10억원 못 들고 가 자 아무튼 그거고 보자 이제 100억 3년 뒤에 100억을 받을 수 있는 이 채권이 있어 지금 거래하고 싶어 이거 얼마의 거래 이거 얼마짜리가 되니까 지금 1년에 4%씩 이자를 받을 수 있고 파이만 챙겨지 민서야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일단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야 자 학교 시험 문제는 나오진 않고 이런 문제는 어디 나오냐면은 그 운영 인력이라고 해야 하나? 저기 금융 쪽에서 이른바 펀드 매니저 자격시험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나와요 문과이들이 학을 뒤져 당연히 짜증났죠 자 이 가치를 어떻게 산정해야 될까 지금의 가치를 X라고 하면은 X라고 1년에 4%씩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얘 1년 뒤에 값어치는 얼마가 될까요? 1년 지금은 X와 연의 값어치가 있고요 1년 뒤에는 X 곱하기 1.04의 값어치가 있습니다 왜? 4% 이자까지 생겼잖아 돈이 이만큼이 되는 거지 됐어요? 그 다음에 이때의 값어치는요 또 이자 받은 4억원 가지고 가만 내버려 두진 않잖아 그거 갖다 현금으로 이렇게 쌓아두냐? 그런 사람이 어딨어 은행에 넣든지 뭐 어디가 투자라든지 하죠 똑같이 4%라고 계산합시다 1.04의 몇 제곱? 제곱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x 곱하기 1.04의 세제곱 된 금액이 100억원이 될 수 있도록 x를 정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상해봐? 네. 그러니까 X라고 하는 금액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100억원을 어떻게 해요? 1.04에 세제곱을 이제 나눠줘야 돼요. 이런 식이 됩니다. 이게 3년 뒤에 100억원짜리잖아. 3년 뒤에 100억원이잖아. 그치? 3년 뒤에 100억원인데 이것의 현재 값어치는 얼마냐? 이거죠. 자, 여러분들이 어떤 돈을 얘기할 때요. 돈을 얘기할 때 돈의 값어치는 얼마냐? 1억이요. 이거는 불분명한 겁니다. 현재 1억이냐? 10년 뒤에 1억이냐? 10년 전에 1억이냐? 이것은 다른 겁니다. 선생님이 화가 나는 얘기를 좀 할게요. 선생님 무지하게 화가 났던 것이 저기 있는데 뭐냐면 1975년도에요. 75년도였나? 네. 75년도에 선생님 어머니의 이종 사촌 언니죠. 이종 사촌 언니가 300만 원을 빌려갔대요. 지금껏 안 갖고 있습니다. 지금껏 안 갖고 있어요. 75년도에 빌려갔고. 자, 그분이 돈을 지금 갚으려고 하면은 얼마로 갚아야 될까요? 그 당시 300만 원이 300만 원이요? 그래서 정말 300만 원이에요? 그 당시에 300만 원하고 지금 300만 원하고 값어치가 같아요?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 월급 3만 원이 안 됐어요. 월급에 100배를 빌려간 거예요. 지금 월급 3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얼마? 3억을 갚아야 돼요. 3억 줘야 돼요. 그 정도 값어치예요.
내가 너희들만 할 때 라면 100원 했어 한 봉지에. 지금 얼마에? 780원, 800원 하잖아. 그죠? 값어치가 다르잖아. 그지? 그 값어치를 갖다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동일한 값어치의 금액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자를 갖다가 왜 받느냐, 왜 받아야 되느냐 하면은, 아이고 돈을 빌려갔어요. 자, 예전에 마이크로다 사건 알죠? 97년도에 돈을 빌려갔대요. 그러면 얼마나 갚아야 돼? 그 당시에 어이구 1억 원 빌려갔대요. 그래 1억 원 줄게. 97년도 1억 원하고 지금 1억 원의 값어치가 같아요? 야, 강남의 아파트가 1억 원 좀 넘었어 그 당시에. 그 아파트 지금 얼마 하냐고요? 30억 넘어요. 그러니까 모른 채 했던 거죠 처음에. 값어치가 다르니까. 값어치가 다르니까. 자, 이제 문제를 하나 더 볼게요. 뭐냐면은 11-24번 문제. 우리가 흔히 이런 건 흔히 하는 일이야. 월 초에 400만 원짜리, 아이씨 400만 원짜리 자동차가 어딨어 이씨. 4천만 원짜리 몰라도 네, 400만 원짜리 아무튼 차를 구입했어요. 돈 다 내고 뭐 400만 원이 남았나? 뭐 이렇게 됐겠지 뭐. 보통 3년으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내요. 3년은 나눠서 내요. 자, 12개월 동안 일정 금액의 할부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됐나요? 네, 일정 금액의 할부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월 이율이 1%래요. 1년 이율이 10%네? 어이씨. 짜증나네? 자, 이렇게 복리를 계산한대요.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을 구해보래요. 됐나요? 자, 선생님 왜 그러는데 아이 400만 원이니까 여러분 생각하기에 어떻게 돼요? 400만 원을 갖다가 12개월 동안 할부로 낸다고 하면은 400 나누기 12 해가지고 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그냥? 아니에요? 400 나누기 12 하면 그러면 그런 계산 안 해줘요. 아무도 그런 계산 안 해줘요. 자, 일단 보여요. 이 사람이 어떤 금액을 갖다가, 자, 12개월이에요. 쭉 기간이 이렇게 있어요. 그림을 그려볼게요. 여기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네 번째 달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12번째 달이 있어요. 자, 이제 그림을 그려야 돼요. 언제요? 말에, 첫 번째 달 말에 A1 집어넣었죠. 그 다음 달 또 A 집어넣었죠. 또 A1이 얼마인지 몰라요? A1씩 계속 집어넣어요. 마지막 달의 끝에 A1을 딱 집어넣어서 딱! 다 갚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이렇게 갚아나가는 거예요. A1 이렇게. 자, 그러면 처음에 냈던 A1하고 마지막 달에 낸 A1이 같은 금액인가요? 같은 금액은 맞지만 같은 값어치를 갖지는 않아 지금. 맞죠? 같은 값어치를 갖지는 않아요 지금.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는 인플레가 굉장히 심하다는데요. 막 하루가 지나가면 막 그냥 물가가 2배로 뛰는 거야. 2배로 더 뛰죠. 자, 그래서 여기서 낸 금액은 A1은요, 이 캐피탈 회사에서 보통 이렇게 뭐 현대자동차면 현대캐피탈이 중간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동차에서는 그냥 돈 400만원 바로 받아가요. 그냥 캐피탈 사에서 이자 넣이 하는 거예요. 자, 이 A1 받으면은 그냥 A1이 아니고 이 A1을 가지고 이 자동차 회사든 뭐 캐피탈 사든 간에 여기서 이걸 가지고 이자 넣이 할 거 아니야. 그쵸? 단순히 A1의 값어치가 있는 게 아니고 월이율 1%예요. 이자가 몇 번 붙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11번 붙겠죠. 11개월 동안 있었으니까. 됐나요?
그림을 그려줘야 정확합니다. A 곱하기 1.01의 몇 제곱? 11제곱. 됐나요? 이만한 금액의 값어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시점이 아니고 이때 시점에서 이만한 값어치가 있는 돈을 받은 거예요. 미리 받았기 때문에. 이때 받은 금액은요. A 곱하기 1.01의 10제곱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거고, 이 시점으로 봐야 될 때 이때의 A1의 값어치가 있는 거고, A 곱하기 1.01의 값어치가 있는 돈을 받은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수학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 못해요. 이 금액의 합이 얼마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400만 원이요? 이 금액의 합이 400만 원 되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지금 400만 원을 당장 줘야 되는 거잖아. 맞죠? 지금 4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잖아. 원래 지금 400만 원을 줘야 되는 거잖아. 당장 400만 원 줘야 되는 거잖아. 이때 400만 원 값어치가 있으면은 뭐 요즘 자동차에서 무슨 호구입니까? 죄다 월부로 내겠다고 했죠. 400만 원에 지금 400만 원의 값어치가 있어야 돼. 지금 400만 원 받아야 된다고 당장 현찰로 현금을 줘야 된다고. 근데 나는 받는 많지. 이 사람이 받은 자동차에서 받은 금액의 돈의 값어치는 이만큼이야. 400만 원 지금 있으면 자동차 회사에서 어떻게 할까요? 그 캐피탈한테 맡겨가지고 이자놀이 하겠죠. 그래가지고 400만 원이 계속 이자에 이자 붙어가지고 얼마가 돼요? 400만 원 곱하기 1.01에 몇 제곱? 12달 있는구나. 그래서 그림 필요한 거야. 12달. 이만큼의 400만 원에 12달의 값어치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 값어치가 갖게끔 A1이 결정돼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이해가 되겠어요? 상황이 어떤 건지? 그래서 A1이 생각보다 값이 굉장히 높아요. 값이 높아요. 굉장히 숫자가 커요. 생각보다. 자, 네. 근데 이달 말부터 12개월 동안이면 그럼 11번 내는 거예요? 아니죠. 한 번 내고 첫 번째 달 뒤에 내고 두 번째 달 뒤에 세 번째 달 뒤에 마지막 12번째 달 뒤에 A1 딱 내면서 끝나는 거잖아. 몇 번 냈어요? 첫 번째 달, 두 번째 달, 세 번째 달 말, 한 달 뒤, 두 달 뒤, 세 달 뒤, 12개월 뒤 몇 번 낸 거야? 12번 낸 거 맞죠? 12번 낸 거 맞지? 네. 손가락으로 꼽아봐. 첫 번째 한 달 뒤, 두 달 뒤, 세 달 뒤, 네 달 뒤, 5달 뒤, 6달 뒤, 7, 8, 9, 10달 뒤, 11달 뒤, 12달 뒤에. 됐어요? 네. 12개 다 해줘야지. 고개 끄떡이냐, 이 녀석아. 자, 병우 이해가 돼? 상황이 이해가 돼? 값어치가 같게끔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4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언제 400만 원이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병우야, 선생님한테 10,000원만 빌려줘. 돈 언제 갚으실 건데요? 깨구리 수염 날 때. 그래, 깨구리 수염 날 때 갚어. 언제 400만 원이냐? 언제 400만 원이냐? 400만 원 언제적 400만 원? 그 400만 원의 값어치는 12달 뒤에는 이만큼의 값어치가 있으니 뭐다? 그리고 매달 돈을 낸다고 하면 단순히 그냥 덧대만 해봐는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재판이 벌어졌어. 재판이 벌어졌단 말이야. 돈을 갚다가 못 갚았어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더 갚아야 되는 거냐? 뭐 이런 거 산정할 때. 산정할 때 과거에 어떤 시점을 하게 되면 아까 봤지만 나눗셈을 해야 돼. 불편하니까 미래의 어느 시점으로 잡아가지고 하든지 아니면은 현재 시점.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때 갚은 돈이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얼마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거야. 이만큼 갚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얘를 갖다 더해준 돈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A1을 정해주는 거야.
태평양 이해돼? 민서 이해되냐? 여기서 미래 가치라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들이 이거 설명을 못하는 이유가 잘 못해요. 잘 못하는 이유가 이거 가지고 난 직접 돈을 거래를 해보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보면은 시장의 가격하고 이론적인 가격하고요 괴리가 생겨요. 그때 이제 차익 거래하는 게 막 기계적으로 돌아가요. 자, 뭐지? 근데 응. 저희 10일이에요. 뭐가? 저거는 10일? 네. 아, 요때 A1 집어넣은 거니까 이달 말에 은행에서 여기 기간 몇 개월 동안 있었어? 11개월 동안 있었잖아. 아, 그래서 11개월 동안 있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금액을 몽땅 더할게요. 좀 전에 적금 계산하듯이 첫째 항이 A가 된다. 자, 공비는 1.01 R-1분의 1.01 이렇게 곱해죠. 첫째 항이 A 1.01에 공비가 1.01에 항의 개수 몇 개? 똑같아요. 아까하고 똑같이 12번이에요. 됐어요? 12번. 마이너스 1. 이 금액이 얼마가 돼야 돼요? 400만원 곱하기 얼마? 1.01에 12제곱이 나와야 돼. 1.01에 12제곱은 1.14번으로 계산을 했지? 그래서 0.01 분의 A 곱하기 0.13 400만원 곱하기 1.13 그래서 A는 얼마가 돼요? 0.01분의 0.13은 13이고요 13분의 400 곱하기 1.13 곱하기 만 해주면 되는 거죠. 숫자 계산은 내가 안 할게요. 이건 지금 단순히 그냥 나눗셈 하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하면은 34만 7,700원 34만 7,700원 이만큼씩 내면 됩니다.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또 계산하죠. 겨우 무슨 계산하겠어? 너 무슨 집한 전쟁 세계를 뭘 눌러보겠어? 아 34만 7,700원 곱하기 12번 되면 얼마 내게 되는 건가? 얼마 내게 되는 거야? 총 내게 되는 이 돈 그죠? 417만 2천원이다 나와요. 진짜 계산해보니까. 그러니까 400만원 내는 것보다 어떻게 돼? 지금 내는 것보다 총 얼마를 더 내게 돼요? 17만 2천원을 더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뭐 17만 2천원 단순히 17만 2천원 더 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는 너네들 단순히 17만 2천원 더 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알아? 왜 안 되는지 알아? 여기서 돈 내야 되는데 돈 안 냈어. 계속 안 내다가 여기 얼마야? 안 내다가 마지막에 딱 내면은 내 여기서 내는 돈이 417만 2천원 나올 테니까 안 내다가 연체하다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 달에 딱 내라고 하면은 417만 2천원 내라고 할까요? 얼마 내라고 할 것 같아요? 이 금액만큼 내라고 합니다. 400만원 곱하기 1.13 400만원 곱하기 1.13은 저걸 왜 누르는지 모르겠어. 452만원 452만원 내라고. 응? 내가 여러분들이 실제로 낸 돈은 417만 2천 더 낸 게 아니야. 52만원 더 낸 거야. 왜 그렇죠?
이때 낸 돈을 지금 이때 낸 돈 34만 7,700원하고 이때 낸 34만 7,700원이 값어치가 같아? 아니잖아. 지금 낸 돈 34만 원하고 이때 낸 돈 34만 원은 값어치가 다르단 말이야. 단순히 그냥 멍청하게 더하고 이러지 말란 말이야. 어? 상이 뭔 소리인지 이해가 돼? 네. 자, 지금 어딨어? 여기 저기 학원에 그냥 아침마다 그냥 짜증스럽게 그냥 뭐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 에모지 같은 거 보면 일수 해가지고요. 500만 원 빌려가면은 100만 원 빌려가면 매일매일 돈을 갚으라는 얘기야. 매일매일 돈을 갚으라는 얘기야. 매일매일 100일 동안 100만 원, 만 원씩만 갚아주시면 됩니다. 100만 원 빌려가가지고요. 맨날 만 원씩 해가지고 100일 동안만 갚아주시면 돼요. 이자 안 받아요. 정말 이자 안 받는 걸까? 100 얼마씩 내라고 그랬죠. 실제로는 100 얼마, 만 얼마씩 내라고 그랬죠. 뭐 1,600원씩만 내시면 됩니다. 1,600원? 실제로 낸 돈 생각해가지고 100만 6천원? 1,600원씩 내면 됩니다. 해가지고 100만 원에다 6만 원? 이자 6만 원밖에 안 되네. 100일 동안. 이자가 6%밖에 안 된 거 아니에요. 그거 100만 원 지금 당장 빌렸는데 당장 내일부터 어떻게 해요? 만 원 나가야 돼요. 내일 나간 만 원의 값어치하고 100일 뒤에 나가는 만 원의 값어치가 다 같냐 이거야. 값어치가 다르다 이거예요. 그걸 생각해야 된다 이거야. 이 사람들은 그걸 갖다가 어떻게 해요? 이자놀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지금 좀 전에 얘기 듣고요. 머릿속으로 하고 반짝한 사람이 있겠고요. 도대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렇지 반짝한 사람은요 G숫자 해도 돼요. 그런데 저게 뭔 소리 하는 사람은 G숫자 같은 거 절대 하지 말아요. 박살났다. 반짝한 사람은 뭔가 느낌이 있는 놈들이야. 그렇지 돈의 값어치가 다르지. 자, 갑자기 나보고 웃는 거 아니야? 혹시 선생님 갑자기 샤일록 같아요. 샤일록이 뭔지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베니스의 상이나 나오는 그 인간. 그래서 할부금 얘기가 나오면 할부금을 가창 일단 어려워합니다. 그때 나왔던 문제가 할부 문제였어요. 할부 문제가 그러니까 단순히 봐봐요. 단순히 내가 낸 돈이 얼마냐. 417만 2천 원 내게 되는 거니까 지금 당장 400만 원보다 차분 해가지고 해도 417만 2천 원? 이 정도면 뭐 1년에 나눠내면서 17만 2천 원 더 내는 거면 뭐 과연 괜찮네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들이 낸 돈의 값어치는 지금 보니까 452만이지. 실제로는 1년 뒤에 452만 원으로 내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400만 원짜리 지금 자동차 내고 지금 400만 원 낼래? 아니면 1년 뒤에 452만 원 낼래? 하면은 어떤 사람이 더 유리한 걸까요? 어떤 사람이 더 유리한 걸까요? 지금 400만 원 내고 파는 사람이 유리한 건가? 아니면 1년 뒤에 452만 원 내는 사람이 유리한 건가? 상인은 어떻게 생각해? 똑같지 않아요? 똑같아야 돼요. 만약에 이게 다른 금액이라면요, 누가 더 유리한 게 있다면요, 이자율이 조정돼요. 시장의 이자율이 조정이 됩니다. 시장이 기능이 그거예요. 만약에 지금 400만 원 내는 사람이 유리하다면은 내는 게 유리하다면요, 이자율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나중에 450만 원 내는 사람이 유리하다면은 많이 더 유리하다면 죄다 그냥 죄다 어떻게 해요? 나중에 내겠다고 하겠죠. 죄다 나중에 내겠다고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자율 내려가요. 여기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러면 이자율 내려가는 거야 올라가는 거야? 헷갈리기 시작하죠 이제. 네. 이게 펀드메이저 시험이고 이래. 여기서 이제 이래서 그러니까 이 채권을 사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주식 사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때 판단해야 돼요. 네. 그런 공부로 나도 이런 주식 콘텐츠를 좀 만들어 볼까? 사람들이 모르잖아. 고등학교 수학 정도만 알고도 이제 예전에 뭐냐 웃기는 게 뭐냐면은 대한투신에서요 이제 가서도 사실 내가 선생님이 주로 한 일은 금융수학이라고 수학 강의했어요. 그냥 수학 기술적 분석 이런 거 강의하고. 근데 보니까 MACD라고 하는 기술적 지표가 있어요. 함수 일종이에요. 주가 집어넣으면 이렇게 숫자 나오는 함수야. 그래프도 그려지고 당연히 요놈 RSI라는 거하고 두 개 합성 지표예요. RSI, MACD하고요. 뭐가 다른지 펀드메이저는 잔뜩 모여 있어요. 얘네들은 이제 전부 다 뭐 MIT에서 뭐 하버드에서 뭐 MBA 과정하고 경영학 석사 과정하고 오고 막 이런 애들이에요. 내가 물어봤어요. MACD, RSI하고 RSI, MACD하고 어떻게 다르죠? 그러니까 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뭘 물어봤냐면은 쉽게 써줄게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G도 FX하고 F도 G하고 G도 F하고 뭐가 다르지 하니까 저 똑같은 거 아니에요? 미치죠? 내가 근데 그래요. 하버드에서 이렇게 MIT 이렇게 MBA 과정 하게 되는데 국내에서는 학교 어디 나왔어요? 연대 나왔대. 대박. 그래 연대 나왔으니까 그렇지. 그냥 이랬어. 아니 연대 애들이 그러니까 기본도 안 되는 새끼들이 이런 새끼들이 펀드 매니저를 하니까 그냥 펀드 예전에 무슨 뭐야 드라마에 뭐 저기 뭐죠? 어떤 개그맨 했다가 이제 펀드 투자했더니 96% 날아가고 94%가 날아가고 이러고 투자했다가 600만 원 남았어요. 그래서 펀드 매니저는 뭐 외제차서 끌고 다니. 뭐야? 그딴 새끼들이 하니까 이런 모양이지. 실제로 실력 좋은 펀드 매니저도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가장 실력 좋은 펀드 매니저는 어디에 있는 펀드 매니저인지 알아요? 국민연금에 있어요. 네, 국민연금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상한 놈들도 많고요. 그 바닥이.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엉뚱한 일들로 했어. 지금 보니까 여기 할부금 돈의 값어치라고 하는 점 있죠? 돈의 값어치라고 하는 점.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지 긴가민가 가물가물 돈의 값어치가 어쩌고저쩌고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는데 금융 관련 자격증을 혹시 시험 볼 일이 있으면은 내 얘기가 뭔 소리인지 아마 공부하다가 새록새록 날 겁니다. 여기 이제 그 재작년이었나요? 그 대원 여고에 그 한 학생 이제 서울대 경제학과 들어가는 여학생이 있거든요. 걔가 머리가 참 좋아요. 그냥 고3 고등학교 내용 동안에 그냥 금융관리 자격증을 갖다가 몇 개 땄는지 몰라요. 공부하다 보면 제일 겹쳐요. 특히 이쪽 등기수열 쪽이 많이 겹칩니다. 등기수열 쪽이. 그걸 꺾고 나눠서 현재 미래의 1년 뒤에 3년 뒤에 100억 원이면 지금은 도대체 얘를 얼마에 거래해야 될까? 얼마의 값어치가 있는 거냐? 얼마의 값어치가 있는 거냐?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합니다. 자, 문제는 문제 안 풀고 썬만 많이 풀었네. 뭐 이런 난점 있어야겠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또 별로 없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또 누가 있겠냐? 경력이 지금 2차로 와야지.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 내일부터는 다음 시간부터는 민서는 내일 보겠지? 여기 시그마
시그마. 똑똑해지는 시그마. 그리고 시그마의 또 다른 용도가 뭐가 있죠? 기분 나쁠 때는 시그마를 외쳐주세요. 이런 시그마. 자,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런 시그마. 뭔지 좀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잖아요? 이런 시그마 같은 놈 하면은 왠지 기분이 나쁜지 뭔지 몰라도요. 자, 그래서 시그마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할게. 나.